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앞으로 한 달이 2021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날 내마녀의 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소문난 전체 먹을 거 없다고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던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고요. 이런 테슬라나 아니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고, 구글이랑 그다음에 이런 세미컨덕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목요일 날 많이 맞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독점권 소송을 당해서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다우존스 있던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리츠 이런 종류들도 이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돈의 이동이고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6%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6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조정이 좀 많아서 마이너스 4.5%로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셔서 이런저런 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맨 처음에 내마녀의 날도 모르셨을 분도 있는데 그 점은 이제 제 전 영상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마녀의 날은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금요일날. 네, 그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 이 완화 조치가 종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내려갔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이 SLR이 그냥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1+1은 2처럼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R을 일단 3%로 일단 유지를 해야 됩니다. 3% 모든 큰 은행들이 3%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그게 만약에 이제 페드에서 이 완화 조치를 종료를 합니다. 이 종료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은행들이 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국채가 많이 풀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국채 금리는 또 이렇게 10년물 금리는 이렇게 오르게 되겠죠. 금리가 오르면 또 사람들이 이거 또 1.8 되네, 1.9 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르면은 성장주가 안 좋다, 테크가 안 좋다 이러면서 또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겠죠. 이 SLR은 지금까지 여러 금융 위기를 통해 대형 은행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그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페드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SLR 비율이 이제 3% 정도가 돼야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이 유동성을 위해서, 이 돈의 유동성을 위해서 그 국채를 이 SLR 3% 거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이해가 쉽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익스포저 있죠. 밑에. 이 분모가 이제 여기에다가 국채. 자, 이거는 똑같이 3%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오르죠. 밑에가 오르면 이 위에도 올라야 돼요. 자기 자본. 근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밑에를 그럼 줄여야 되는데 밑에를 어떻게 줄이냐면요. 국채를 은행이 이렇게 던져야 돼요. 국채를 팔아야 돼요. 국채를 밑에를 적게 만들어서 얘를 적게 만들어서 이 자기 자본을 밑에 값을 깎아가면서 여기 있는 국채를 팔아가면서 3%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국채를 시장에 많이 던지면 이제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이때까지 솔직히 금융이 많이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었고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는데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차근차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국채가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면 5천억 달러, 많게는 2조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국채가 풀린다고 하는데 일단 어차피 해야 될 거 저는 매도 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시장은 지금 이 국채가 1.7, 1.8, 1.9에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둔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은요, 저희 지금 이 3월 말에서 4월 말, 5월 초 그 사이에는 엄청난 반등도, 엄청난 하락도 하지 않을 그럴, 캥거루장이라고 하죠. 엎치락 뒤치락 위아래로 가는 그런 장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한 달이 2021년 수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한 달 수익률을 보면요. 여기 지금 뱅크 섹터 있죠. 뱅크 섹터 거의 한 6%에서 많게는 15% 이렇게 올랐고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오일 에너지는 10% 정도 올랐고, 테크주는 거의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죠?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굵직굵직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돈의 이동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이동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모두가 이제 나스닥이 많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 S&P랑 그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하고 계속 위로 이렇게 올랐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초록색이 많습니다. 초록색이 많아요. 은행한테 이게 악재죠. SLR 이게 규제가 이제 스탑이 된다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3차 유행이 온다, 이제 점점 서드 웨이브가 온다, 백신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돌면서, 이제 최근 일주일은요, 이렇게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이런 뱅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돈의 이동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돈의 이동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까요? 많이 오른 데서 적게 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S&P나 다우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 떨어질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항상 주린이 분들은 비쌀 때 사서 떨어지면 팔고 buy high, sell low 반대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아마 파시고 은행이나 아니면 기름,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하락하고 또 고점에서 사서 이때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7, 8% 하락했을 때 또 하락하고 계속, 그래서 차분하게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이 손해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좋아서 들어가고 여기 좋아서 들어가고 이거 안 좋아서 팔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빨간색 때만 팔게 돼요. 빨간색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갈 거 계속 움직이면서 수수료만 뜯기고 수익률도 마이너스고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사신 주식을 많이 리서치를 하시고 유튜버들만 보고 주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공부를 해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은요, 더 떨어지면은 더 사고 싶지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이제 4월 말, 5월 초 되면요, 또 뭐가 남았냐면요, 실적 발표가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이 이제 2021년 수익률을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달 동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줍줍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장이 좋던 안 좋던 실적 좋은 회사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후에는 고공행진을 할 그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빨리 결정을 하셔서 떨어질 때 많이 고점에서 많이 쳐맞은 주식, 그런 주식들을 떨어질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스닥 차트를 잠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스토캐스틱이 바닥이고 이제 맥드가 이렇게 크로스를 할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나스닥 2배 가는 주식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리와인드를 좀 해보면요, 이때 9월 23일에서 10월 30일 이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이때 9월에서 10월 사이 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떨어졌지만 또 이렇게 포지티브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가 이 모든 게 비슷해요. 지금 여기 스토캐스틱이랑, 그죠? 여기 스토캐스틱 여기요. 여기 파트. 그다음에 모멘텀도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착 꺾인 거. 여기도 모멘텀 오르다가 착 꺾인 거, 그죠? 자, 맥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크로스 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제 한 번 더 크로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요때도요, 여기서부터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죠. 근데 지금 3월 20일이잖아요. 3월 20일에서 이제 한 달. 그러면 한 4월 20일에서 5월 10일 정도. 요 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때 줍줍을 해놓지 않으면요, 또 주식이 튈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엔 실적 발표 뒤에는요. 실적이 잘 나온 회사, 앞으로 전망이 좋은 회사가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뭐 국채 금리, 그죠? 막 여러 가지 이런 뉴스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뭐 백신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결국에는 실적 발표 뒤에는 이렇게 갈 주식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해 두신 분들은 계속 눈여겨봤던 주식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줍줍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한 달이 정말 중요하고요. 2021년 수익률을 진짜 여기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엔 항상 지금 이제 2021년 이 3월 달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든 장도 견뎠다. 웃으면서 뒤돌아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웃는 주주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